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하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 일본 전범기업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실은 우리가 어긴 거라고 본다는 식의 관점에 대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나온 글은 원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치 이용하지 말자. 능가할 수 있고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100% 동의합니다. 너무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국이 갈등 해결을 주도하기 때문에 진정한 극일 선언이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알고 가자고요. 언제 시작됐냐? 31년 만주 사변 이후에 38년부터 몇 명이요? 780만 명 연인원 동원됩니다.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차관으로 받죠. 우리가 받은 돈,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주고자 75년도에도 그리고 2005년도에도 배상을 합니다.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각성했던 삶이 유린당했던 강제징용 피해자가 직접 일본에 가서 고소한 것이 소송이 이번에 사건의 시작이죠. 97년 오사카에서 시작합니다. 6년 뒤 각하됩니다. 다시 조국에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8년이 걸려 서울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5년이 더 걸립니다. 왜요? 일본 전범이 기업에서 다시 재항고하거든요. 5년이 더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 10월에서야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는데요. 이건 97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무려 21년 만의 일이고 그동안 원고 4분 중에 3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참담한 분노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일본의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어떻게 2018년 대법원 한 명의 의견이 아닙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불법행위, 한반도 지배 불법성,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한 한국 헌법과 법률의 기준으로 볼 때 국내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죠. 그래서 청구권 소멸시효 역시도 객관적 장애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일본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 청구권이 왜 중요할까요? 15명 지금 현재 온 곳이죠. 이 조치 때문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2019년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었고 그 불화수소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정부는 노력 안 했을까요? 했지요. 왜 안 됐다고요?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하고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볼게요. 한일 양국 모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7조 뭐라고 정의되어 있을까요? 정부가 합의를 했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건 국제법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지금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 스스로 역시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볼게요.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마땅한 판결이라고 여러 번 확인했다. 말입니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군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원폭 피해자 자국민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 남아있다라고 결론을 내죠. 왜요? 일본은 자국 내 국민에게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